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완성 7장 물질의 정기적 특성 3점짜리 문제풀이입니다. 자, 1번 보세요. 다음은 원자의 입자인 A와 B의 발견과 관련된 실험을 나타낸 것이랍니다. A의 발견이랍니다. 거기 이거 음극선은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향하는데 음극선의 진행 경로에 플러스 극판과 마이너스 극판을 가까이에서 전기장을 걸어주면 음극선은 플러스 극판 쪽으로 간다. 플러스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음극선이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전자의 발견입니다. 자, 그래서 A의 발견은 바로 전자, 그 다음 B의 발견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양전하를 띤 알파 입자를 대부분은 진행 방향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으나 8천여 개 중 1개는 90도보다 큰 각으로 산란되었으며 2만여 개 중 한두 개는 입사 방향의 거의 정반대로 산란되었다. 뭐 한 거예요? 플러스가 튕겨 나온 거죠. 뭐가 발견된 거예요? 플러스를 튕기는 원자핵, 플러스 성질을 가진 입자, 원자핵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온 것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냅니다. 기억, B의 부피는 원자의 부피에 비해 매우 작다. B가 바로 원자핵이죠. 원자보다 작은 게 원자핵.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를 합친 거니까요. 니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입자 한 개의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A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전자. B는 원자핵. 누가 커요? 원자핵이 크죠? 원자 질량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원자핵이. 따라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이요. A와 B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A와 B 사이. 전자와 원자핵. 원자핵은 플러스니까 서로 당기는 전기력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그림과 같이 점자나 A, B, C가 각각 X축상에 X = 0, X = D, X = 3D에 고정되어 있을 때 A, B, C에 각각 작용하는 전기력은 모두 0이랍니다. 자, 2번입니다. 자, A가 있는데 얘는 0 위치 있고요. B는 D 위치 있고요. ED는 비어 있고요. 자, C는 3D 위치에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는데 A, B, C에 각각 작용하는 전기력은 모두 0이랍니다. 전기력은. 자, 그럼 이제 또 조건을 따져봐야죠. A가 플러스일 때. 자, 첫 번째, B가 플러스이면. 플러스이면 C는 뭐가 될까요? A가 플러스이고 B가 플러스예요. C는 뭐가 될까요? 자, C는 모든 거에 지금 작용한 전기력은 모두 0이랍니다. A, B, C에 각각 작용하는 전기력은. 그러면 A가 플러스이고 B가 플러스이면 얘는 밀어내죠. 그쵸? 그럼 C는요. 마이너스가 되면 끌어당기니까는 전기력이 0이 안 되죠. 그쵸? 그러면 C는 뭐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돼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B가 두 번째, B가 마이너스이면 A가 B를 잡아당겨요. 그런데 B에 작용한 전기력은 0이 돼야 되니까 C도 B를 잡아당겨야 돼요. 따라서 C는 플러스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B에 관계없이 A와 C는 같은 극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A와 B가 같은 극이니까 서로 미는 힘이 생겨야죠. A와 C는 같은 극이니까 같은 극,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해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럼 같은 극이니까 한번 가정을 해서 하나만 해봅시다. 어차피 크기는 동일하니까. 뭘로 해볼까요? 위에 걸로 한번 크기를 계산해 봅시다. F, B가 A에 작용하는 힘은 K, D죠. D제곱
QA, QB예요. 그쵸? B가 A를 B는 힘이죠.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왼쪽입니다. 얘는 왼쪽 방향. 그 다음에 F, C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은요. C는 플러스예요. 또 왼쪽 방향이 되죠. 그쵸? C가 플러스면 또 왼쪽 방향이에요. 됐어요? 근데 지금 원래는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데 지금 크기만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따져도 돼요. 아래쪽으로 그러면 헷갈리면 이제 아래쪽으로 따질게요. B가 마이너스이고 C가 플러스라고 한다면 B가 마이너스고 C가 플러스, 즉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예요. 요거 B가 A에 작용하는 거는요. 오른쪽이 되죠. 그럼 오른쪽. C가 A에 작용하는 건 왼쪽입니다. 얼마요? K. 거리가 3D죠? 그러면 9D의 제곱 QA, QC예요. 이거는 왼쪽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됐죠? 0이 돼야 되니까 두 개가 같으면 되죠? K, D 제곱분의 QA, QB 요거랑 K, 9D 제곱분의 QA, QC K는 없어지고 QA 없어지고 D제곱 없어지고 따라서 뭐예요? QB는 9분의 1 QC예요. 그쵸? 자, 이 관계가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걸 해봅시다. B에 작용하는 거. 그럼 B하고 C 사이에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가 돼야 되죠. 오른쪽 방향. B가 C에 작용하는 건 왼쪽 방향이 되죠. 이쪽. C가 B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B가 C에 작용하는 건 이쪽이 돼야 돼요. 그럼 기억은 틀렸네요. 기억은 틀렸어요. 플러스 X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마이너스 X예요. 그 다음에 A와 C 사이에는 같은 극이니까 청력이 작용한 거 서로 미는 힘, 네, 니은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QA, QB, QC의 비율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B에 작용하는 힘을 따져봅시다. F, A가 B에 작용하는 거는 요거죠? K, D 제곱 QA, QB예요. 어느 쪽이에요? 왼쪽 방향이죠? 그쵸? 이거는 왼쪽 방향이에요. 그럼 C는 B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기죠. 얼마의 크기래요? F, C가 B에 작용하는 건요. 간격이 2D예요. 따라서 K, 4D 제곱분의 QB, QC예요. 두 개가 같으면 되죠. 그래야지 0이 되니까. 그러면 K, D 제곱분의 QA, QB는 K, 4D 제곱분의 QB, QC예요. B는 없어지고 K 없어지고 D 제곱 없어지고 따라서 QA는 4분의 1 QC예요. 그쵸? 따라서 QA 대 QB 대 QC는 4분의 1 QC 대 9분의 1 QC 대 QC. 자, 36으로 하면은 9 대 4 대 36. 그렇죠? 자, 그러면 니은, 디귿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3번 볼까요? 그린 가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열된 수소 기체에서 전자가 n=2인 궤도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선 스펙트럼에서 파장이 가장 긴 4개의 스펙트럼 선을 파장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오른쪽이 파장이 긴지 왼쪽이 긴지 알 수가 없어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A고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B래요.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줄무늬 간격이 줄어들어요. 그쵸? 에너지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얘기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차이가 크게 일어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 가번 그림을 보시면 에너지 차이가 크게 일어나는 건 어디에요? n 이퀄 2인 궤도로 떨어져야 되니까 멀리 6에서부터 2로 떨어지면 에너지 차이가 큰 거죠. 6에서 2로 떨어지면. 그쵸? 그 다음에 5에서 2로 떨어질 때, 4에서 2로 떨어질 때, 3에서 2로 떨어질 때 에너지 차이가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 간격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즉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차이가 줄어드는 거죠. 줄어든다는 얘기는 파장이 긴 거고요. 그쵸?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증가해요. 간격이 좁아지니까, 간격이 좁아지는 거는 에너지 차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따라서 6에서 2로 갈 때 에너지 차이가 제일 크고 점점점 줄어들어야 되니까 이거는 바로 뭐예요? 3에서 2로 될 때 그거겠죠. 이거가 6에서 2로 될 때, 이거는 5에서 2로 될 때, 4에서 2로 될 때, 3에서 2로 될 때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A와 B의 파장을 각각 람다 A, 람다 B라고 하면 람다 A분의 람다 B는 얼마냐? 이거는 6에서 2로 될 때예요. 그쵸? 람다 B. 이게 람다 B예요. 에너지가 큰 거 따져야 되니까 이게 람다 B예요. 오른쪽, 거꾸로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에너지가 큰 거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 6에서 2로 될 때예요. 에너지가 큰 거. 작은 거니까 이게 3에서 2로 될 때고요. 요게 5에서 2로 될 때, 요 놈이 4에서 2로 될 때예요. 에너지가 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A와 람다 B 비율 값을 물었죠. 그럼 람다 A는 바로 3에서 2로 될 때, 이거는 3에서 2로 될 때예요. 3에서 2로 될 때, 그럼 에너지 차이 2, 3 빼기 2, 2. 요거는 세 번째 에너지 준위가 얼마죠? 마이너스 9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2 빼기 두 번째가 얼마죠?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빼기 마이너스 4분의 1, 2. 요거 하면은 플러스니까 9분의 1, 2 더하기 4분의 1, 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36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9 2니까 36분의 5, 2 나와요. 됐습니까? 요게 HF란 말이에요. HF인데 F는 람다분의 C, 이게 바로 A, 람다 A에 해당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람다 B는 6에서 2로 될 때예요. 6에서 2로 될 때. 자, 그러면 6 빼기 2는 6이 얼마예요? 6일 때가 봅시다. 마이너스 36분의 1이죠? 마이너스 36분의 1, 2 빼기 2가 얼마지요? 마이너스 4분의 1. 요거예요. 그쵸? 그럼 이건 마이너스 36분의 1, 2 더하기 4분의 1, 2. 이거는 36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9, 2. 이거는 36분의 8, 2 나와요. 이게 HF인데 F는 람다분의 C고 이게 B.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람다 B 나누기 람다 A를 찾으래요. 람다 B는 이거지요? 이거는 HC 곱하기 8, 2분의 36. 그렇죠? HC 곱하기 8, 2분의 36. 아래는 HC 곱하기 얼마지요? 네. 5, 2분의 36. 36은 없어지고, H 없어지고, 2 없어지고. 따라서 8분의 5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네, 2번 있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까요? 4번 문제 봅시다. 4번 문제 보시면 그림과 같이 점전화 A, B가 각각 x 이퀄 0,
x 이퀄 0, 그 다음에 x 이퀄 2d 두 군데 고정돼 있답니다. 0과 2d에 고정돼 있대요. 고정돼 있대요. 그 다음에 표는 양전환을 띤 점전화 x를 x축 상에서 위치로 옮겨가며 고정시켜 놓았을 때 x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와 방향을 각각 나타낸 것이랍니다. 4번입니다. A는 0, 여기가 D 위치고 B, 얘가 2D 위치예요. 자, X, 이게 플러스 입자인 X가 마이너스 D 위치일 됩니다. 이 모습이 지금 왼쪽 그림인데 이거를 X는 옮길 수가 있어요. A, B만 고정돼 있고, 자, X 이퀄 마이너스 D 이 위치 있을 때 이 X가 받는 전기력은 F0래요. 그 다음에 방향은 기억, 어딘지 몰라요. 그 다음에 X가 여기 있어도 크기는 F0, 방향은 기억이래. 동일하답니다. 됐죠? 그 다음에 X가 3D에 있으면, 여기 있으면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래요. X가 이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자,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X가 요게 자, A가 X에 작용한 전기력을 한번 따져봅시다. A가 X에 A가 마이너스이건 플러스이건 상관없이 A가 플러스면은 X는 왼쪽으로 밀 거고, X가 여기 있으면은 X를 오른쪽으로 밀 거예요. 그렇죠? A가 마이너스면은 X가 플러스니까 오른쪽으로 잡아당길 거고, X가 여기 있으면 왼쪽으로 잡아당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X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A에 의해서 요 X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요 위치와 요 위치일 때 반대 방향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크기는 같죠? 거리가 같으니까. 자, 그럼 무슨 얘기냐? A는 X가 X 이퀄 마이너스 D 혹은 X 이퀄 D 위치에서 XA는 위치에서 A가 X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반대란 얘기예요. 크기는요, 같음.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예요. 그쵸? 그 다음에 B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B는 플러스건 마이너스 상관없이 X가 마이너스 D에 있건 D에 있건 B의 왼쪽 방향이죠. 그쵸? 그러면 B가 X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같아야 돼요. 그쵸? 항상 왼쪽에 있으니까. 크기는요? 크기는 X 이퀄 D일 때, 즉 무슨 얘기냐? B가 X에 작용하는 건데 X 이퀄 D일 때 요 힘이 B가 X에 작용하는데 X가 X 이퀄 마이너스 D 위치에 있을 때보다 커야 돼요. 거리가 머니까. X가 여기 있을 때가 B로부터 거리가 머니까. 됐죠? 자, 그러면 X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 전기력의 크기와 방향이 같기 위해서는 전기력의 크기와 방향이 같아야 돼요. 왜 이거니까. 크기는 F0, 방향도 기억으로 동일하대요. 그쵸? 같기 위해서 지금
쓰면은 x가 x 이퀄 마이너스 t 일 때와 x 이퀄 플러스 d일 때 전기력의 크기와 방향이 같게 해서 요 크기와 방향이 같기 위해서는 자, x가 여기 있을 때 a가 x에 가하는 힘과 b가 x에 가하는 힘은 반대여야 돼요. 그쵸? 그래야지만 전기력이 일정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a가 x에게 작용하는 전기력과 b가 x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이 같다면 두 개 합쳐지니까 모든 위치에서 여기일 때랑 여기일 때 같은 값이 안 나오겠죠. 됐죠? 즉 F, A가 X에 작용하는 힘과 이거와 F, B가 X에 작용하는 방향은 힘의 방향은 반대여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X가 X 이퀄 플러스 T 자, 이거는 x 이퀄 d에 있을 때 반대여야 되고 x가 마이너스 t에 있을 때 마이너스 d에 있을 때 FA가 x에 작용하는 힘과 FB가 x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같아야 돼요. 그쵸? B의 방향은 언제나 동일하단 말이에요. X에 작용한 힘의 방향은. X가 여기 있건 여기 있건 간에 관계없이 동일해야 돼요. 그런데 X가 여기 있으면은 요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 같은 방향에서 반대해야 되고 요거는 같은 방향이 돼요. 그쵸? 그래야지만 나오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따라서 요 입자 X가 마이너스 D에 있을 때 D에 있을 때 A가 X에 작용하는 거와 이거와 B가 X에 작용하는 방향이 같아야 되니까 B가 마이너스라면 A도 마이너스여야 되고 B가 플러스라면 A도 플러스여야 돼요. 즉 A와 B는 같은 극이어야 돼요. A와 B는 같은 극이어야만 돼요. 자, 그럼 같은 극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세 번째 조건 보세요. X가 여기 있어요. 오른쪽 방향으로 돼야 되죠. 그러면 B는요 마이너스 극이 되면 안 되죠. A와 B가 마이너스 극이 되면 안 되죠. 따라서 B는 플러스 극이 돼야 돼요. 즉 같은 극이니까 A와 B는 플러스 극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플러스 X 방향이 되죠. 세 번째 조건. 따라서 기억 보면 A는 음전 I다 틀렸습니다. 양전합니다. 니은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한번 이거 계산해 볼까요? 첫 번째 X가 D에 있을 때 요 입자 X가 X 이퀄 D에 있을 때 A가 X에 작용한 힘은 K 여기 있을 때예요. 거리가 D지요. D 제곱 QA QX
이건 어떤 거예요?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그 다음에 f, b가 x에 작용한 힘은 k, d 제곱, qb, qx 이거는 왼쪽이에요. 됐어요? 따라서 작용하는 알짜 힘은요. F 넷 X에 작용한 알짜 힘의 방향은 FA가 X에 작용한 힘 오른쪽 플러스 왼쪽 더하기 왼쪽 더하기 B가 X에 작용한 힘인데 B는 왼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F B가 X에 작용한 거 이렇게 나와요. 됐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 X가 X 이퀄 마이너스 D 위치에 있어요. 이럴 때 그럼 F A가 입자 X에 작용한 힘은 여기 있다면 A가 플러스니까 왼쪽 방향으로 밀어내야 되죠. 청력입니다. 따라서 K 거리는 D제곱 QA QX인데 얘는 왼쪽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F B가 X에 작용하는 거는요. 이것도 왼쪽 방향이지요. K 거리는 3D니까 9D 제곱 QB QX예요. 자,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아,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더해야죠. 이거 왼쪽과 이것도 왼쪽이죠? 그러면 F 알짜 힘의 방향은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K D 제곱 QA QX 또 왼쪽이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9D 제곱 QB QX예요. 이거 하면은 뭐가 나오지요? 잠깐만요. 뭐가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여기 있네요. 요거를 플러스라고 할게요. 이 프라임, 요거를 프라임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데 여기는 다르죠? 요만큼은 지금 QBX의 9분의 1이죠? 지금 이건 뭐예요? 요거는 요거는 마이너스 FA가 X에 작용한 거, 1번식에서. 이거고, 요 놈은 바로 뭐예요? 뭐랑 같냐면, 마이너스 9분의 1 FB가 X에 작용한 거. 요거랑 같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 있을 때랑 여기에 있을 때 크기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알짜힘의 크기는. 즉, 요거랑 같다고 이퀄 관계 놓으면 돼요. 자, 이퀄 관계 놔볼게요, 그럼. 자, 한번 봅시다. 이퀄 관계라고 놓으면은, 계산해 봅시다. 요거랑 갖다가 놓으면 되죠. FA가 X에 작용하는 거 빼기에 FB가 X에 작용하는 거. 요거, 이거랑 갖다가 놓으면 되죠. 요거는 마이너스 FA가 X에 작용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분의 1 있죠? 마이너스 9분의 1 FB가 X에 작용하는 거. 자, 넘기면 2배의 FA가 X에 작용한 거는 넘어가면은 9분의 8 나옵니다. 9분의 8 FB가 X에 작용한 거 나와요. 이거는 4되니까. 따라서 FA가 X에 작용한 거는 9분의 4 FB가 X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K 요거죠. D제곱분의 QA, QX. 이건 뭐예요? 요거죠. 위에 있는 거. 자, 이거는
요 놈은 보니까 요거였어요. 그 다음에 요 놈은 요거였고요. 그러면 9분의 4 하면은 D제곱, K 앞에 있고요. QB, QX예요. 그쵸? 그러면 QX는 없어지고, K 없어지고, D제곱 없어지고, 따라서 QA는 9분의 4, QB란 얘기예요. 됐죠? 따라서 A는 B보다 작지요. QA는 QB보다 작아요. 전화의 크기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니은은 맞았어요. A는 음전화이다. 양전화라고 있고요. A와 B는 양전화라고 있고,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은 F0보다 크냐? 니은이 X 있고 3D 있을 때죠? 자, 그럼 X 있고 3D일 때 봅시다. D급분 하는 겁니다. X 이퀄 3D에서. 자, 여기서 F, 넷, X에 작용한 거. 프라임. 요거는 A가 X에 작용한 님 봅시다. K, X에서 3D니까는 거리 3D. 3D에다가 마이너스, 잠시만요. A가 3D에 있으니까, 3D에서 A가 X에 작용한 거죠, 지금. 오케이. 그러면 3D의 제곱 9, D의 제곱 분의 QA, QX. 오른쪽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B도 오른쪽 방향이죠? 플러스 K, D제곱, QB, QX. 그쵸? 이상 없죠? 자, 그러면, QA가 9분의 4라 그랬어요. QA가 9분의 4. 그럼 이거는 9분의 1. 그 다음에 QA가 9분의 4, QB라고 했어요. 9분의 4, K, D제곱, QB, QX 더하기 K, D제곱분의 QB, QX. 이거는 얼마죠? 81분의 4에다가 더하기 1. K, D제곱, QB, QX. 그쵸? 자, 이거는요, 이 앞이 1보다 크죠? 그러면 F0보다 크다는 얘기죠? F0보다 큰 경우가 나온 겁니다. 따라서 니은은 F0보다 크다?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봅시다. 5번 보시면 다음은 물질 ABC의 전기 전도들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 길이와 굵기가 동일한 원통용 막대 ABC를 준비하랍니다. 길이와 굵기가 동일해요.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A를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하고 스위치를 닫아 전류계와 전압계의 측정값을 기록하랍니다. A를 B 또는 C로 바꾼 후 3을 반복하고 ABC는 도체, 반도체, 절연체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자, 전류가 0인 거 C죠. 그럼 C가 뭐예요? 절연체죠. C가 바로 절연체. 그럼 A는요? 전류가 제일 잘 흐르죠? 뭐예요? 도체죠. B는요? 반도체가 되겠네요. 반도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전기 전도도는 A가 가장 크다. 전기 전도도는 A 도체가 가장 크다. 맞았습니다. 니은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 간격은 C가 B보다 크다라고 했죠. 절연체가 띠 간격. 반도체가 다 큰 거. 맞았죠? D가 상온에서 단위 부피당 전도띠에 있는 전자의 수는 B가 C보다 많죠. 그러니까 이 특정 조건이 되면 반도체는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그림 가는
저항 측정기를 이용해서 순수 반도체 X로 이루어진 막대 A, B, C와 순수 반도체 Y. 자, 그러면 이게 순수 반도체 X로 이루어진 게 A, B, C래요. 그 다음에 순수 반도체 Y로 이루어진 게 D랍니다. A, B, C의 길이와 저항값을 나타낸 것인데 A, B, C, D는 단면적은 동일해요. 이거 두 개 단면적. 길이만 다르고 단면적은 동일하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그런데 그래프를 먼저 보세요. 길이가 동일할 때 C하고 D죠. C하고 D는 길이가 동일해요. 그럼 단면적도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C하고 D를 비교해보면 저항값이 C가 커요. 저항값이 C가 커요. 그 다음에 D는 저항값이 낮고요. 됐어요? 단면적은 동일한데 길이가 같을 경우에 C는 저항값이 크고 D는 저항값이 작아요. 그러나 전기 전도도는 X가 Y보다 크다? 전기 저항값이 크다는 얘기는 전기 전도도가 작은 거죠. C는 X라고 했으니까 X가 Y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Y가 더 크죠. 다음에 니은 보세요. 막대의 길이가 길수록 막대의 길이가 길답니다. 그러면 전기 전도도가 크다. 막대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거고 길어질수록 A, B, C에서 저항값이 점점 증가하죠. 같은 성질에서 순수 반도체 X로 되어 있는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막대 A, B, C를 보면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값 증가해요. 저항값이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전기 전도도는 성질이죠. 동일한 성질이니까 전기 전도도가 크다고 하면 안 돼요. 전기 전도도는 일정하고 저항값이 증가하는 거예요. 전기를 통과시켜주는 성질은 같은 반도체 X니까 동일해야 됩니다. 그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Y에 도핑을 하면 D의 저항값이 작아진다. 순수 반도체 Y에다가 도핑을 하면요. 전기 전도도가 증가해서 저항값이 떨어져서 전기가 잘 흐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은 맞았습니다. 디귿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능 완성 7번째 장 물질의 전기적 특성 3점짜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